제 교육관이 좋아서 도와준 게 아니고 안쓰러워서, 일에 고단하게 지쳐서 오니까 안쓰러워서 도와줬던 거지. 부부간의 아이 교육에 대한 생각은 일치하셨나요?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관이 너무 안 맞았거든요. 근데 그거는 저랑 남편이, 보통은 부부가 닮은 사람끼리 결혼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전혀 상반된 그런 캐릭터가 결혼을 했어요. 조금 다행인 점은 뭐냐면, 제가 결혼했던 시절에 이 여자가 직장을 다닐 때도 육아든 가사든 다 여자 몫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일하기도 힘들고 아이 키우기도 힘들고 가사도 힘드니까 거의 대부분 관뒀거든요. 그리고 좀 버티다가도 아이가 조금 이제 크면서 초등학생이 되면 도저히 엄마가 힘들어서 다닐 수가 없어서 많이들 관뒀어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가사 일을 상당히 많이 도와줬어요. 제가 워낙 야근이 많은 업종이고 남편은 조금 칼퇴근을 할 수 있는 업종이었는데,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남편은 없었거든요. 그렇게 가사 일을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육아나 교육에 집중할 수가 있었는데, 문제는 저는 좀 질주 본능이 있어요. 원칙을 고수하는 면도 있지만 하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고치고도 해야 되는 사람이고요. 저희 남편은 좀 융통성이 있어요. 어떤 일을 할 때 80%만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120%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딱 80% 하고 나머지 에너지는 아끼는 사람이고, 저는 줄동살동 80%만 해도 된다면 120%까지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. 정성껏 아이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책으로 공부해 가면서 난 좋은 엄마가 되어야 돼 이러면서 열심히 이제 아이를 키웠는데, 워낙 잘 도와주니까 남편이 저를 제 교육관도 지지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. 그러니까 저렇게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고, 서로 너무 바쁘니까 대화는 그렇게 많이 못 나눴어요. 각자 자기 할 일도 바쁘고.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생겼냐면, 아까 이제 너무 행복하게 잘 키웠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초등학생 고학년이 되니까 학원을 다녀보니까 엄마들을 만나잖아요. 엄마들을 만나니까 이 엄마들이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. 육아관, 교육관, 아이 케어. 제가 보기에는 너무 완벽하고, 아이 정서부터 먹거리 보고 있으니까는 제가 자괴감도 좀 들고, 그리고 또 문제는 저는 저렇게까지 하기는 싫었거든요. 너무 좀 아이와 밀착되어 있는 모습도 똑같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, 그래야 공평한데 누군가는 그렇게 해주고 있고 누군가는 아예 못 해주다 보니까 조금 우울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제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혹시 무슨 실수는 하지 않을까, 또 아이가 좀 잘하다 보니까 잘하는 애들끼리 모이는 학원에 갔는데 거기일수록 엄마들이 좀 더 관심, 교육열이 좀 높으신 거예요. 그래서 생활적인 태도 면에서 실수하는 게 없을까까지도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느 날 남편한테 내가 너무 저 학원이라고 하는 거가 나랑 너무 안 맞는다. 내가 너무 힘들고, 그러니까 뭐 라이딩을 할 일이 있으면 당신이 가주고,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, 뭐 이런 이야기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. 그랬더니 남편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줬는데, 그때 처음 알았죠. 제 교육관이 좋아서 도와준 게 아니고 안쓰러워서, 일에 고단하게 지쳐서 오니까 안쓰러워서 도와줬던 거지, 저를 지지해서 도와줬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 남편하고 같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내가 너무 나만 아이를 잘 키우려고 달렸구나 싶어서, 그때부터 제가 알고 있는 교육정보 지식, 그 다음에 엄마들의 어떤 분위기들을 남편한테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고, 그러면서 제 고민 조금 흘려보내고, 오늘 있었던 일들, 아이에 대한 좀 오늘 있었던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공유를 좀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안 맞고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해, 싫어 이러니까, 요새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,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면 반발을 하니까 그냥 그렇지 이러고 내가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서 조금 구슬려 가면서 맞춰 나가니까 남편도 존중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. 그때부터 자기 생각도 이야기하고 맞추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맞춰간다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. 친구들도 맞춰가는 게 오래 걸리잖아요. 그래서 원래 사람을 맞추는 게 오래 걸리고 원래 다른 법이에요. 그래서 그렇게 한참 몇 년을 해가면서 그래도 여전히 안 맞는 게 있구나 하지만 그래도 의논을 하고 이런 부분이 점점 좋아지고, 더 좋았던 건 뭐냐면, 그전에는 아이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
다른 엄마들하고 의논을 했거든요. 그러면 같이 한숨을 쉬어요. 너무 공감을 잘 받죠. 엄마들끼리 잘 통하니까. 근데 사실은 제가 상담을 하고 의논을 하고 해야 될 사람은 다른 집 엄마가 아니거든요. 제 남편이잖아요. 엄마랑 아빠가 아이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아이에 대해서 의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였어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니까 사춘기도 너무 잘 극복을 했고 엄마 혼자 하기 힘들었는데 아빠가 아들을 잘 아니까 아 그런 건 괜찮아. 엄마들끼리 모이면 안 괜찮아요 그 일이. 정말 세상에 이렇게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아빠랑 이야기하면 별거 아닌 이야기인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게 별거 아닌 거였구나 라고 조금 받아들이고 나니까 조금 더 아이를 편안하게 대해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제 아이가 제주도에 가고 지금 미국에 갔는데 그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남편이 친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. 지금은 제 회사 이야기 아니면은 제가 읽었던 책 이야기 또는 그냥 친구들끼리 나눌 수 있는 모든 이야기나 진지한 이야기 다 남편하고 하고 있어요.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게 아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부한테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교육관을 맞춘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어떤 삶의 가치관 이런 거를 맞춰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녀 교육에 있어서 남편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? 항상 저보더라 무슨 말을 하냐면 너는 너무 눈까지 찍고 이 말을 해요.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 일할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. 일을 한번 했다 그러면 정말 눈까지 찍고 열심히 일을 하고 만약에 이제 아이를 키운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키우는데 그 방식이라는 게 아이를 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저부터 먼저 단련을 시킨 다음에 아이는 아이에 맞게끔 변형을 해서 좀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거를 아니까 본인은 너무 편안하죠. 알아서 와이프가 다 하니까. 근데 남편은 딱 하나를 해준 게 뭐냐면 브레이크를 잘 걸어줬어요.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저도 사람인데 성과가 안 나오면 이게 좀 침체될 수가 있거든요.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안 좋아? 이거는 육아뿐만 아니라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계약이 안 되지? 나 일 잘한다며? 그러면은 왜 우리 프로젝트 지금 계약을 빨리 안 하는 거야?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게 그런 것들이 사람의 능력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배경이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남편은 항상 기본 원칙을 알려줘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딱 들으면 이 세상이 1을 얻었다고 1이 나오는 게 아닌데 난 자꾸만 공식처럼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제자리에 좀 돌아온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제가 너무 일이나 육아에 교육에 좀 벅찰 때 잔소리를 좀 했던 시절이 있어요.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해준 말이 뭐냐면 잔소리를 하는 건 좋은데 언젠가 나이 들어서 저절로 고치게 되는 거는 잔소리를 차라리 하지 마. 어차피 말해도 안 들을 거고 고칠 거야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. 그래서 뭐 교육도 순조롭지 않게 흘러간 적도 많았고 이 아이도 워낙 기질이 고집이 세서 그럴 때는 남편한테 애 욕을 막 해요. 막 하면 남편이 막 이제 들어주다가 어쩔 때는 남편도 같이 애 욕을 하거든요. 그럼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. 왜? 내 애를 욕해?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막 욕을 하고 나면 둘 다 마음이 평화로워져서 아이를 대할 때는 다시 그래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좀 대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.